이제 다음은 이제 패널 토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패널 토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후보님들은 이제 패널들의 질문들을 모르세요. 그래서 즉석 답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여기 계신 후보님들은 뭐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명쾌한 답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방법은요, 패널 네 분이 공통 질의를 이제 질문을 2분으로 하고, 제가 정해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답변을 이제 2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한 패널의 추가 질의는 2분을 선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이제 답변은 1분 하고 저희가 정했었는데, 플러스 알파를 좀 더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시 이제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먼저, 우리 김영호 경영 교수님의 먼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세 분 후보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세 분한테 이 질문이 어떤 답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운정 3지구가 이제 이렇게 확장되면서 운정이 굉장히 신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도시에서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져서 혼재되어 있는데, 제일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야당리하고 상정리에 운정지구 철길 건너편, 경의선 철길 건너편에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책은 있으신지 세 분의 한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재홍 후보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이상원 후보님의 한번 먼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주시에서 도시 정비를 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지역 정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부분,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야당역 건너편에 대한 난개발 부분은 지금 파주시에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개발을 할 때 경관과 그 주변 경관과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난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조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 더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권정일 후보님께 이제 권정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야당동은 지금 운정 3동도 야당동에 속하고 있지만, 철길 건너편의 야당동은 또 다른 야당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도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운정 행복센터 와서 운정 3동의 업무를 보기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동에 일단은 민원 출장소를 신설하는 거를 생각해 봤고요. 개발에 대한 분야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었고 어떤 허가가 있었는지,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개발되고 인허가가 났는지를 더 확실히 확인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재홍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 파주시의 아주 심각한 그런 도시 민원 중에 하나죠. 운정역, 야당역 부근의 난개발은 사실은 운정 신도시가 입안됐을 당시서부터
예견됐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가는데 그 인근에 주거 밀집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라든지 또 공원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불리합니다. 어느 집을 들어가려면 도로가 꼬불탕꼬불탕 돼 있고 도로도 좁고 아주 정말 당장 손을 대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계획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죠.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저는 시장이 되면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해서 개발보다는 정비 차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같은 그런 공공시설들은 시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시설들은 이제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가 질의는 두 분한테. 예, 그래서 그러면 권정희 후보님이나 하고 저 박재영 후보님한테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기엔 운정지구가 지금 개발된 지가 한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나 상지정리는 그건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관에서, 파주시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파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관에서 행정으로 방치했다고 보는데 향후 진짜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저 지산 초등학교까지 나오는데 도로도 없고 마을 버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지만 학생들이 왕따 당하는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저쪽에 사는 애들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그건데 두 분 저기 권정희 후보님과 박재용 후보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대책이 도시계획을 지금 시설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지금 파주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성장관리원역이라고 소방도로를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6m로.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중에 시가 주도해서 다시 정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뭐 납득은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주도하겠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시가 주도해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시가 어떤 주도를 하겠다는지 저는 그 일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운정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상지섭리와 야당동이 방치되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제가 그리고 저도 가봤을 때 도로가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본인들이 사는 곳까지 들어가는지 생각하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제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가 주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궁리를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시 주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한 제 생각입니다. 박재호 후보님. 제가 시가 주도한다고 이거 답변을 드렸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답변을 해야죠. 도로는 공공시설입니다. 민간이 개설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공공이 투자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죠. 그렇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가 예산의 한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시 재원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급한 공공시설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당선 즉시 정비 차원의 공공시설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상업용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난개발은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초기에 손을 못 댔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원 후보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되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저 산업경제 부분에서 우리 저 임승영 파주 상공회사 감사님께서 한번 후보님들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그 등록된 기업체가 4,000여 개,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근로자들이 7만 4천여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파주시의 기업의 규모로 봐서 대기업은 7개밖에 되지 않고 4천여 개 자체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체 수로 보게 되면 99.8%가 파주는 중소기업에 의해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7만 4천 명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5만 2천여 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중요한 파주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수입이나 과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금년의 예산에 1조 원을 넘어서 1조 1,100억이 됐는데 저희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11개 항목 그 세출 구성비 중에서 맨 끝에 있는 0.51%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불과 570억이 되는데 같은 분야에서의 농림해양수산은 약 4,300억이 돼가지고 정말 경제의 전인차 역할을 하는 이 중소기업에 대한 시에서의 정책적 지원이나 기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예산 비율이 농림해상수산에 비해서 7분의 1 수준입니다. 더구나 그 작은 규모의 예산 중에서 11개 분야로 해가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는 무늬만 있고 실수가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의 예산보다도 오히려 금년 예산은 31.6%를 갖다 감액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시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식인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적어도 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의 예산 비율을 농림해양수산 수준인 약 4% 정도의 그 예산을 갖다가 좀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렇게 중소기업 그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상공인 회관 건립에 대한 거를 지금 자체 기금을 모금하는데 조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죠. 공동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권정인 후보님한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상호 후보님, 박재홍 후보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먼저 하나요? 아까도 먼저 했는데요. 여성상의 시대라서 좀 네, 한 번 더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파주를 다녀보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고 계신지 잘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 1조 중에서 0.5%에 해당하는 예산을 얻고 있다는 거, 농림해양보다 7분의 1이라는 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요. 저는 이제 기업이 잘 돼야 파주가 잘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유수 대학이 들어와도 파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파주의 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파주 중소기업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공인회관 건립 지원에 용의도 있습니다. 파주 상공인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상원 후보님. 네, 기업이 잘 돼야 파주가 잘 살고 또 파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요. 네, 뭐 4%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공회관 건립은 제가 시작이 되면 바로 건립이 안 되더라도 그 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선 공공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도 그게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그리고 장수와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박재영 후보님.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의 결단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여건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거꾸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 지경에 와 있습니다.